자, 이 시간에는 이제 토양학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토양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토양학 봐봅시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 토양학 지금 현재 시험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에서 특히 토양학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직 7급 그러지 않습니까? 7급의 필수 과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지방 농촌 지도사 지도사에 보면은 경력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력 제한에 있어서 특히 어디 쪽 보면은요, 자, 봐봅시다. 경력 제한에 보면은 서울 있죠, 서울.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서울은, 그 다음에 서울은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경기도 그랬습니다. 경기도 인천시는요, 토양학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필수 과목으로 시험 대비해서. 그러면은 이런 것 한번 봐봅시다. 왜 또 토양학이 필요하는가 이렇게 봐봅시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시험 과목은 공통 과목 국어, 국사, 영어 공통 과목이잖아요. 한국사. 그런데 재배학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식용작물 그럽니다. 9급이자 그랬잖아요. 9급. 그죠? 그러면은 7급에서는요. 재배학, 식용작물, 토양학, 생물학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사에서 봐볼까요? 재배학, 작물생리학 그랬잖아요. 작물생리학, 그리고 여기에 생물학, 지도론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도사에서 제한경쟁에서는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봐보세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무엇은 꼭 해야 한다. 5 과목은 꼭 해야 하잖아요. 재배학, 식용작물, 토양학, 생물학, 그리고 작물생리학은 기본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뭐다 농촌 지도로는 따로 교육학이지 않습니까? 교육학. 그러면은 이 5 과목에가 내가 지도론을 배우려면 다시 교육학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봐봅시다. 재배학에 있는 무슨 부분, 유전 파트는 생물학으로 빠질 것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재배학에 있는 토양 파트는 요리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식작에 있는 여기 재배학에 있는 재배 기술 파트는 요리 빠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재배 뭐가 있습니까? 품종론하고 7급은 품종론이 빠지겠죠. 그리고 유전성의 일부가 빠지겠죠. 그잖아요. 유전성의 일부. 그러면은, 자, 7급에서는 이렇게 전부 분야별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급이 더 공부하기가 쉽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부분. 그런데 9급은요, 7급에 총 망라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재배학하고, 그래도 재배학 개론하고, 식용작물하고 이 2 과목만 테스트를 하더라도 못 할 수 있다. 평가를 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배에 필요한 부분, 식작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공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집어넣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배학에 있는 토양 파트 부분 있잖아요. 토양학에 뼈다귀밖에 안 돼. 뼈다귀. 목차만 주워 섬겨놨어요. 목차만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또 토양학은 어디로 들어간다? 식작으로 들어가다 보면 식작의 각 작물에 꼭 토양이 들어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어디서 해야 한다? 여기서 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토양학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 생물학하고 생리학하고, 그러면은 여기 봐보세요. 생리학하고 생물학하고 틀립니다. 생물하고 생리학하고. 그러면은 지도론에서 이렇게 해서 생물학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요, 동물편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이들이야. 생리학, 재배학이 이미 다른 데로 빠져죠. 재배 일반론이. 유전편은 생물학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생리학은 작물 생리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발화생리, 그리고 영양생리, 그리고 생장생리, 생육생리, 개화생리, 결실생리, 성숙생리, 노화생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리학이. 다릅니다. 또 식작하고 작물학하고 작물생리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항상 공부를 했을 때 하는 과목 5과목은 꼭 하라는 소리가 잡아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흔히 잘 표현하는 말이 있죠. 잘 표현한 게 뭐예요? 고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기를 갖다가 딱 봤을 때 핵인 머리 부분은 생물학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생물학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뼈대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우리는 어차피 무엇을 잡기 위해서 식용작물을 갖다가 재배하기 위해서 너무 꼬리가 큰 게 조화가 안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작물을 해서 척추 골격이라는 게 있죠. 척추 골격 뼈대는 바로 뭐가 되더라? 식작이 되더라 이더라면 식작 작물학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의 윤곽의 살 그렇잖아요. 완전히 이것은 살은 이 작물은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살들이 뭐가 된다? 이 전체 근육이라 그래 봅시다. 근육은 바로 토양학이 바탕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토양학이. 그리고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서 뿌리를 통해서 들어가듯이 수분이 들어가서 배출될 때까지 수분이 들어가갖고 예를 들면 수분이 들어가갖고 수분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배출 그러잖아요. 배출은 증산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증산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 생리학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생리학이. 어떤 기자격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것이 눈을 갖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눈을 딱 갖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입 모양도 탁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느러미도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지느러미.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갖는 것이 통합시킨 것이 뭐가 되더라? 재배학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배학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은요. 자, 이게 공부를 했다면은 자 봐봅시다. 최근의 시험 문제 가르쳐 드리면은요.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은요. 최근 출제 경향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 겁니다. 단답형 암기식은 극히 점수를 고득점 올릴 수 없습니다. 단답형 암기식으로 하면은 최고 많이 맞아봤자 제가 장다 5, 60점 이상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준비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서술형에 대비해 긴 장문형에 대비하면서 긴 장문형 있죠? 장문형에 대비하면서 무엇을 해줘야 하더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바탕으로 그랬습니다.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야만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 70에서 85점까지는 확보를 하면서 단답형이 얼마 정도, 여기에 있는 단답형이 20에서 30점 정도를 보강해줘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산성에 강한 거, 연작에 강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외워야 할 것은 이게 20, 30%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합격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9급을 시험 본다고 생각합시다. 9급을 시험 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5과목을 다 하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갖고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시험을 봤는데요. 요것만 준비해갖고 갑니다. 단답형만 시험 준비를 해갖고 가면은요, 시험장에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요, 하얘져 버려요. 서술형으로 준비를 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다 단답형을 가미하면 시험장에 가서 보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이. 그런데 단답형으로 가서 외우고 암기식으로 해갖고 가면요, 문제 살짝 돌려줘보고 장문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와, 어렵다 하면서 하얘져 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시험 문제가, 아따, 인사를 좀 그만하면 쓰겠는데, 그지 않습니까? 너무 공손하게 인사를 계속했어서. 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단답형으로 너무 준비를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합격하기 힘들더라, 이 소리입니다. 좀 늦은 것 같은데도 서술형으로 이해를 하면 더 준비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잡아보세요. 우리가 100만 명 정도밖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5천만 명 중에서 100만 명만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1년에 잘해야 2만 명 한짝 이쪽 저쪽에서 공무원을 갖다 채용합니다. 전부. 그러면 공무원을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얼마냐? 이번에 봐보시면 아실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 20만 명 그러지 않습니까? 9까지 7원 인원이 그잖아요. 9까지 9. 그러면은 그 예에 농촌 지도직이나 뭐나 이런 것까지 전부 그 예에 이런 것들 별정직까지 다른 데까지 다 하면은 한마디로 공시생이 얼마 정도 되냐? 60만에서 1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부를 해. 그래도 잡아보세요. 누구나 가장 적은 노력을 가지고 가장 큰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효용의 가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아보세요. 평생 공무원이고 그 많은 경쟁력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잡아보세요. 2달 딱 해갖고 이론 강의 듣고요. 그리고 석 달째 있지 않습니까? 문제풀이 딱 한 달 듣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은요. 그게 누구나 다 공무원 5천만 명 다 공무원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도 뭐 행정직, 법원, 경찰직, 세무직원이 보통 뭐든 다 1년 안에 합격을 하면은요, 신의 자식 그러지 않습니까? 2년 안에 합격을 하면은요, 천재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3, 4년 포기하지를 않고 꾸준히 해야만이 자기 자신과 해야만 합격을 한다. 그러면 농업직도 그랬어요. 최소한 1년은 준비기간이 그 다음에 1년은 합격기간 그랬잖아요. 최소한 2년은 잡아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2과목만 단답형으로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 돈 다 까먹고 시간 다 까먹고 그럽니다. 이제 그때 저를 찾아옵니다.
그잖아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 공부도요, 부모님이요, 향토장학금을 줬을 때, 첫 번째 1년째는요, 조달 잘 해주십니다. 우리 아들내미, 내일 모레 우리 딸내미 공무원 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감에 힘들으셔도 대줍니다. 또 본인이 알바해갖고 벌어갖고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1년째에 뭔가가 더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2년째 되어갖고 탁 합니다. 안 됐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 말 안 합니다. 엄마 아빠 이번 한 번만 더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래 알았다 한 번만 해서 해줍니다. 단 언제까지만 합니다. 그때까지 합격 못하면 너 이제 취직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냐. 그게 자기가 빨리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바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다른 일을 못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합격을 하고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그래서 서술형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5과목을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생물에서 보는 광합성, 호흡 그러잖아요. 물질대사 어디로 치고 들어와? 작물생리학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 바로 재배학의 환경로, 온도, 대기, 공기, 그 다음에 비 요것들이 또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가 기초가 무너졌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생물의 기초의 유전성, 유전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유전의 일반론을 알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품종론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깨져 있어 지금 현재. 그런데 무슨 놈의 공부를 해요? 그잖아요. 그 신뢰만 들어도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토양학에 있는 바탕을 해야만이 재배학도 들어오고 고득점을 하고 식용작물로 고득점을 들어갈 거고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인기 강의보다는요, 이 학생들이 정말 어떤 이해력, 논리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들어왔어도 7급을 보든 9급을 보든 지도사를 보든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보든 간에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하겠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저는 뭐합니까? 선전 막 인터넷에 해가지고 뭐 막 작게 해가지고 강의 그거 안 합니다. 제 강의는 재배학만도 A코스, B코스 150강입니다. A코스 분명히 다릅니다. B코스 분명히 달라요. 2011년도에 2년 전에 찍어놓은 거니 그리고 2013년도에 이번에 찍어놓은 것 분명히 다릅니다. 각 과목마다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그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들 어떤 사람은 한 바퀴만, 어떤 사람은 이제 7강을 되니 A 코스만 들어. 그리고 한 바퀴 듣고 자기가 나가. 그래서 해갖고 질문 카톡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해주면 정말 힘드니. 그런데 2바퀴 이상을 듣고 나간 사람은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니까 질문 자체가 달라요. 자,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모르면은요, 요거 여기 지금 쓰면 안 된다. 나도 약업 빠진 놈들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 약업 빠진 행동하면 안 줘. 이따 수업하다가 내가 적어줄 테니까. 저는요 노력하지 않고 어영부영해 가고 쉽게 얻으려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한테는 저는 안 줍니다. 알죠 여러분들은? 자, 그래도 여기에서 봐보세요. 7, 8시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더라 이 돈입니다. 그러면은 자 봐봅시다. 그래도 최소한 5과목을 마스터를 해줘야 하더라 이 돈입니다. 이 과목. 그래도 내가 어떤 과목이든지 하고요. 자, 2013년부터 봐봅시다. 13년이. 그 전에는, 이전에는 뭐가 됐어? 이전에는 4월하고 5월이 9급이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2013년 현재는요 7, 8월이 9급 시험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9급이.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는 공부 기간이 짧았잖아요. 여기서는 공부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고득점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고득점을 해야 하는 전략. 그러면은 국가직 봐봅시다. 국가직 30여 명만 살아남어. 그죠? 그러면 이 실력 있는 사람이 8월직, 지방직 30여 명 중에서 중복 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겠죠? 중복 합격자가 이관왕마로 우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이번에 구급 2,000명이 넘어버렸잖아요. 출원 인원이 2,000명이. 그중에 3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갖고 시험 보고 나서요. 하는 말 그럽니다.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럽니다. 시험장에 나와갖고 몇 개 맞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하고 시험 공부한 사람은 몇 개 틀렸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 과목당 한 문제가 틀려버렸다. 한 과목당 한 문제가 틀려버렸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공에서나 틀렸다 그러면은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 틀려버려가지고 30km를 걸어가 본 사람도 있습니다. 울면서.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너 어째도 그렇게 가버렸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공 제한 3과목인데요. 전공에서요. 3문제가 모르고 갔다고 한 과목당 한 문제가 모르고 갔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울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희덕거리고 있는데도 울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셨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냐. 선생님 다행히 2개 틀리고 1개는 건졌습니다. 그래서 97점 매수로 해갖고 커트라인 걸려갖고 합격했습니다. 그거 봐보세요. 몇 개가 틀렸냐가 중요하더라 이더니 그게 왜 틀렸냐 이더니 이미 시험 보면서 이것을 나하고 공부한다 하면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이미 감이 와버리더라 이더입니다. 시험장 나올 때 그리고 이번 시험에 안 됐다가 나오더라 이더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또 공부를 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이제 혼자 공부를 해보고 뭐더라고 쉽게 한 사람은요. 작년 또 커트라인이 얼마였는데 여기가 뭐가 어쨌는데 이 지역이 어쩐데 지방직만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 원서를 써야 하는데 어디로 써야 할까요? 뭐 해갖고요. 제가 뭐라 그래서 소신 지원하라 그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소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소신 지원하라 그랬더니 마령에서 소신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경기도 이미 뭐더랍니까?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이관왕 나와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 물어본 사람들요. 국가직 9급은 당연히 썼을 거고, 지방직 9급 있죠. 어디 써야 합니까? 각 지역별로 소신껏 써. 그랬더니, 소신 쓴다면 영광 2대1이. 선생님, 거기 3명 뽑은데요. 너무 불안한데요. 그래도 소신 지원해. 네 고향이잖아. 지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2대1이. 하고 이놈이 그렇게 깊어갖고, 더 열심히 해버려, 이제. 2대1이라니까. 다른 데는 못한다. 30대 1, 20 몇 대 1 막 그런데. 얼마나 좋을까. 그 공부에 엔돌핀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서 그래도 요런 것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내가 살아보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제 지도직 봐봅시다. 지도직이라는 것이 언제 나와 있냐 해도 지도직 10월 5일 날 시험을 봐. 이제 약 불과 40일밖에 안 남았어. 40일 동안 작물 생략 잡을 수 있어? 생물 잡을 수 있어? 지도론 잡을 수 있어? 없어. 그잖아. 그러니까 못한다. 공개 경쟁에서 충남 공개 경쟁이, 전남 공개 경쟁이, 그 다음에 저기 전북 기계 공개 경쟁. 7급, 9급을 같이 밀고 간다면 2관왕, 3관왕, 4관왕 나와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지도직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거랑 삼가랑 혹시나 여기서 잘못했으면 여기서 나오더라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도 봐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도 실패한다면 뭐 바이바이 내년에 봐 그럽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 될 건데 여기에도 뭐더랍니까? 안 해. 그리고 이제 알바로 가. 알바다가 이제 이미 공부했으니까 내년 7, 8월 달에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서 5, 6월 달에나 딱 문제풀이나 아니면 요렇게 나와. 그래갖고 또 7월 달, 8월 달 시험 본다고. 이 일에 미쳐야 하는데 그 미치지 못해. 그런 놈이 어떻게 합격을 하고 있어? 그런 놈이. 아니대. 그러면은 봐봐. 지도직에 뜰 때, 자, 봐보세요.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이걸 한번 봐봅시다. 전략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도 9급이라고 그랬습니다. 9급. 9급에 뜰 때, 해 뜰 때, 양문대들 아이들입니다. 7, 8월 달까지 하는 사람들은 박 터집니다, 지금이. 그잖아요. 경쟁 엄청나잖아. 고득점 올해는 점수 엄청 높을 겁니다. 내가, 그러나 뭐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지 모르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봐보세요. 그러면은 지도사 그랬습니다. 지도사. 경쟁 제한 볼 사람은 10월이잖아요. 10월 어차피 이 사람들은 1월 달부터 10개월 동안을 10월 5일까지 9개월 동안을 국어국사 나 포기했어. 영어 포기했어. 아예 전공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커트라인 그래서 100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다. 가산점까지 합해버려요. 그죠? 거짓말 하는잖아요. 전공 제한 볼 사람이. 그러면은 지도다 공개 경쟁 볼 사람은 이제 양분 될 것 아닙니까? 9급 볼 사람하고 지도사 볼 사람하고. 그래도 9급 볼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부지런히 9급만 합니다. 그런데 지도사 볼 사람은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9급도 보고 지도사도 준비를 해야 하더라, 이들이.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7급도 이번 보잖아요. 7급. 6월 달에. 공부했던 사람이 뭐더랍니까? 관록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은 7급도 합격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리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래요. 여기에서 오랜 동안 수험 준비를 해보고 뭐하고 하지만은요, 요행 바라보고요, 하시려면은요,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 시험은요, 이미 이제, 할 것 없으면 공무원이나 하지.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전에 산업화 이렇게 한참 했을 때는요, 그때는 공무원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급여라든지 이런 게 적었어. 적었어.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데 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돈이 몇 배가 더 많아. 그러니까 할 것 없으면 공무원이나 하지. 지금은 아닙니다. 공장 기업 가면은요, 40, 50대 되면 명퇴지. 불안해, 자꾸.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도 가고, 자꾸 경기가 안 좋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공무원 고시화됐습니다. 아무나 공무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공무원 하지 이거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면 준비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요, 나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나 지금 밤이고 이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 이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놈 미친년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잠은 3시간 이하로 자면 합격이고 4시간 이상 자면 떨어집니다. 삼합사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 있죠. 나머지 2시간 이동, 나머지 2시간에 무엇을 한다고 이제
나머지 2시간에 밥 먹고 뭐하고 다른 일을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최소한 18시간 이상, 잠으로 5, 6시간 이상 소비를 해버리면 합격 못합니다. 부족한 것은 낮에 뭐더랍니까? 새우잠을 자십시오. 심피질 있지 않습니까? 고피질은 잠깐 피로가 빨리 오고지만은 또 금방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피질 같은 경우에는요, 구피질 같은 백질에 있는 것은요, 피로가 서서히 쌓입니다. 그리고 피로가 서서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니 있지 않습니까? 3시간에서 4시간은 자주 쉬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잠은 새우잠으로 이렇게 잠깐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다 그래도 저녁에 2시간에서 3시간 자버리면은요, 낮에 졸아보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런데도 내가 도저히 내 신체 리듬상 5, 6시간은 자야 한다. 그러면 5, 6시간 자십시오. 그래야만이 낮에 효율적으로 뭔가가 나오고 공부할 것이 나올 거다. 그리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빨리 행동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못 한다. 일찍 일어난 새가 못 한다고 먹이를 하나를 더, 아니면 일찍 준비를 하고 일찍 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나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어한 12시 전후로는 반드시 주무셔주라 이 소리입니다. 12시 전후로서는 그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고 있는지 자울자울 하잖아요. 피로가 쌓여갖고 그때는 그냥 갖다 책 덮고 그냥 자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때 푹 자버리면은요, 늦게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빨리 일어나집니다. 새벽에. 그러면 더 못한다. 효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시간 조절도 해 주셔가면서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애인이 필요해? 있는 애인도 뭐들 한다. 나 공부할 때니까 합격할 때까지 조금이 우리 만나는 것을 자제하자 그래야지. 그러죠. 만약에 그걸 못한 애인이라면은요,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평생 살면서도 어려우면은요, 그 애인 안 도와줍니다. 자기 이기심만 채웁니다. 그잖아요. 내일 모레 시험 볼 놈이, 시험 볼 사람이, 수험생이 친구 생일이 뭔 필요가 있어. 친구 생일 가갖고 하고 술 한잔 먹어보면 3, 4일 공부 못 해보고 일주일까지 가버리는데, 지는 직장 다니고 지는 뭐하니까 술을 먹고 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정 큰일 외에는 끊으십시오. 오지랖이 넓으면 안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오지랖이 넓으면이,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그 공부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들, 무슨 놈은 그냥 갖다 친구가. 그래요, 공부하다 보면 유혹도 많습니다. 힘드니까 소주도 한잔하고 싶고, 뭣도 한잔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유혹을 먹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삼겹살에다가 혼자 조용히 소주 한 번보다 친한 친구하고, 야, 삼겹살이 오늘은 밥 못한다. 6,000원, 7,000원짜리 어차피 먹은 게 우리가 돈 조금만 더 보태갖고 오늘은 삼겹살 먹자. 대신 소주 딱 한 병 갖고 나눠 먹자. 더 이동하지 말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딱 먹고, 그래 내일 보자 하고 가는 부분도, 격려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는요, 꼭 일찍 들어가서 샤워하고 푹 주무셔버려라 이 소리입니다. 하루 정도는. 그래야만이 피로가 풀려서 그 다음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공부만 하고 짜고 있는다 그래도 그 공부되는 것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컨디션을 갖다 조절하고 가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합격을 할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전반적인 토양학이지만 전반적인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험 패턴이라든지 두서없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하시기 전에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토양학은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토양학을 딱 학교 다닐 때 딱 선택하고 수강 신청을 하려고 토양학 책을 딱 서점에 가서 봤습니다.
어메 무슨 놈 화학기호가 이렇게 많이 나고 어메 머리 아파가고 선택 안 해봐. 바보 그러잖아요. 7급에도 토양학은 첨수 과목입니다. 지도사에도 토양학은 첨수 과목입니다. 토양학하고 작물생리학 어떤 것 택할까요? 단기적으로 수험생으로서는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토양학이 쉽습니다. 정말 이번에 서울 8월달인가 뭐 시험 보잖아요. 그랬을 때 엊그제 오내지 시험 본다고 온 선수들 나한테 물어보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토양학이 필요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2과목도 힘든데 어떻게 5과목을 다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2과목만 하십시오. 2과목만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도 합격을 못한다는 소리는 합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합격을 하는데 지름길은 5과목을 몰고 가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9급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사 합격을 합니다. 지도사 합격을 하는데 지도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지방직은요, 그 지도사라든지 이 인원이 약 5, 60%입니다. 나머지 농업직 9급 행정이라든지 기타 행정 업무하는 사람들이요, 3, 40%를 차지해서 행정 업무를 합니다. 같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런 데서 합니다. 그랬을 때 토양 파트 맡아버렸어. 토양 파트 맡아가고 음에 그때 돼가고 토양학 책 쳐지고 뭐 하지 말고 미리 해두는 거야. 학교 다닐 때 못했으니까 시험 공부하면서 이익이 되게끔 미리 하자 이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그랬을 때 그때 가갖고 또 책 뒤지고 뭐하고 해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토양 파트도 분명히 맡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토양학이 있습니다. 토양학 첫 번째 숙지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숙지가 먼저입니다. 이해를 토양학은 해야 합니다. 예워놨다가는 어디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숙지한 다음 다른 것과, 그러니까 카올라이트하고 일라이트하고 몰라이트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라데라이트와 작용하고 포도조라고 비교를 할 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토층도 서로 특징적인 비교를 할 수 있더라고. 요걸 먼저 하셔야 한다 이거입니다. 숙지가 가장 먼저, 그리고 나서 그걸 비교, 그리고 그 예에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만이 고득점을 하더라 이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적용을 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적용 토양학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이미 이 공부 방법을 하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도 토양학은 뭐니 해도 향문사 교재가 있습니다. 향문사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3정 있고 4정 있고 신고 있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뭐든 합니까? 사정 토양학도 있고 신고 토양학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큰 컬러판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컬러판으로 된 토양학도 봐주시라 이 소리입니다. 예전에 3정, 4정 양문사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책이 향문사하고 써진 거 있어요. 여기 토양학 해가지고 이 큰 책 컬러판, 그 안에를 보면 컬러판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봐주시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다 강의 못하니까 큰 뼈대는 해줍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런 데서 본인이 보충을 하셔야 한다는 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들으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공부를 하고 그 이해하는 데는 안 들은 것만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안 들은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토양학 이렇게 하고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개요 설명이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동강 준비하신 분 50분 타임으로 강의합니다. 동강 들으신 분들. 그래도 50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50분이 넘어가면은 힘들어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50분에도 이쪽 저쪽 해서 저쪽에 사인을 해주셔야지. 그래야만 딱딱 끊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기 봐봅시다. 토양과 토양학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토양과 토양학 봐봅시다. 토양의 정의라는 것 봐봅시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거기 봐보세요. 토양은 암석의 풍화산물과 각종 동식물로부터 유기물이 혼합되어 기후, 생물 등의 작용을 받아 변화한다 그랬죠. 그 변화는 환경 조건과 평행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계속되어 특정한 토양 단면 형태를 이루는 자연체로서 이것은 얇은 층으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다. 공기와 수분을 알맞게 하며 식물을 기계적으로 지지하고 양분의 일부분을 공급하여 거기다 딱 별표. 식물의 생육 장소가 되는 것이 토양학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토양은 식물이 자라는 모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증 치료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토양 생산성이지 않습니까? 작물 생산성. 그래서 비옥도 이런 소리도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한 정의 거기 나왔습니다. 토양. 암덕의 풍화산물과 유기물이 섞여지고 이들이 환경 영향을 받아 특정한 단면을 형성한 자연체로서 지구 표면을 덮는 얇은 층으로 식물의 생육 장소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육 장소가 된다 그랬죠. 근데 정의가 시험 문제 잘 안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토양학 거기 봐봅시다. 이제 여러 가지 기초토양 응용통학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1927년 그거 하나 받으세요. 제1회 국제토양학회가 워싱턴에 개최되면 더 토양학이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한 과학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연구 분야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은 토양의 역할 봐봅시다. 두 번째 이제 토양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양분, 수분, 함유 그랬습니다. 함유 및 공급 역할을 해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양분이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가요 공급해주는 역할. 두 번째 식물체, 작물체 그랬죠. 지지 고정작용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지지 고정작용을 하더라. 그러면은 봐보세요. 요것이 이제 응용되죠. 자, 봐보세요. 작물 생리에서 보면은 수경재배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폐지를 갖다가 조성을 해줘야 한다. 그잖아요. 폐지. 지지 고정작용이 없으니까 폐지를 갖다가 조성을 해줘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모래를 사용하면은요 사경이, 그 다음에 자갈을 사용하면 역경이, 그 외에 여러 가지 MFT식이라든지 이러니 여러 가지 폐지를 조성을 해줘야 한다. 수경재배 지지 고정이 없으니까요. 딱 그러면은 요것도 시험 문제자. EX
뿌리의 역할 그랬습니다. 뿌리의 역할이 첫 번째, 여기는 공급이지만은 뿌리의 역할은요, 수분, 양분, 양분, 수분, 흡수 기능을 하잖아요. 흡수의 뿌리 역할이 약간 다르죠? 그죠? 오, 달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랬습니다. 이제 뿌리의 역할 그랬습니다. 토양, 풍화, 작용. 그래서 촉진을 하더라 이들입니다. 풍화작용, 토양 생성작용을 촉진하는 역할도 바로 뭐들한다? 뿌리의 작용이. 세 번째 그랬습니다. 식물체, 지지, 고정작용도 하더라 이들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공통작용이더라 이들입니다. 공통의, 이해하시겠죠? 뿌리의 역할하고 약간 구분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식물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계적 지지를 한다. 식물의 양분과 수분을 공급한다 그랬죠. 식물체를 지지하여 양수분을 공급하는 토양의 역할은 수경재배를 통하여 극복이 가능하므로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봐봐라요. 수경재배도 이건 꼭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수경재배는요, 여기 양분, 수분 이것을 적정하게 조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토양의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죠. 나중에 수경재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완충능 저하니 pH 저하 그랬잖아요. 요거까지. 그래도 그것을 맞추는데 무엇을 하느냐 이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토양의 구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양의 구성 해버리고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토양의 구성은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뵐게요.